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유나다입니다. 제가 분위기를 잡고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된 이유는요, 여러분 이제 곧 여름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름에 무서운 심야괴담 이런 거 보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물론 전 쫄보예요. 그래서 좀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어쩌면 귀신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믿게 된 그런 경험을 한번 풀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그 일 빼고는 단 한 번도 그런 일을 거의 겪은 적이 없는데, 제가 진짜 유일하게 이 사건을 겪고 귀신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섭지만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면요,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으로 거슬러 가야 합니다. 6년 전이면은 지금이 25년도니까 2019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야겠네요. 2019년도에 이제 저는 취직을 한 지 얼마 안 된 인턴이었어요. 제가 아시는 분들은 영상 보셔서 알지만 영양사예요. 근데 영양사가 제가 누구라도 들으면 알 법한 기업의 영양사로 취직을 하게 되었고, 이 구조가 식품회사가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LG 아움도 있고, 삼성 웰스토리도 있고, 현대 그린푸드, 롯데푸드, 신세계푸드, 풀무원, 동원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의 회사에 공채로 입사를 하게 되었고요. 이 시스템은 공채로 입사를 하게 되면 기업에서 수주를 해와서 다른 영양사가 필요한 기업에 계약을 해서 필요한 곳에 파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양사는 파견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인턴 때는 사실 어디에 딱히 정해져 있기보다는, 물론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멘토 선생님이랑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인턴 때는 여러 가지 경험이 되게 중요하고, 아시다시피 사회에서 인턴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그런 딸랑딸랑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저는 그냥 어디 지점에 도움이 필요하면 가는 그런 포지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이 회사에서 저희 팀 내에서 가장 큰 지점인 연수원에 행사가 생겨서 저희 선임님이 이제 너 내일부터 거기 가야 할 것 같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연수원이 워낙 가면 다 1년만 버티고 퇴사하기로 되게 유명한 연수원이었고, 이게 그때는 귀신 이런 것 때문 아닌 건 아니었고요. 그냥 연수원 특성상 영양사 업무가 너무 많고 힘들고 외지에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데를 내가 또 지원을 가게 되었구나 해서 엄청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시키면 가야 되고, 차도 없어서 그 당시에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이렇게 해서 도착을 해가지고 갔고요. 거기 업무 시작이 새벽 5시부터 그날 밤 7시, 6시까지 일을 해야 하는, 좀 되게 지금으로는 되게 상상이 안 가는, 형법에 어긋나는 그런 상황 아니야 할 수 있겠지만 6년 전만 해도 약간 좀 의리로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새벽 5시에 출근을 해서 아침 일찍 가서 일을 하고, 일단 어리기도 하고 인턴이니까 원래는 저녁 배식까지 다 보고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거기 이제 위에 선임 선생님들이 그냥 오후 5시에 퇴근을 시켜주셨어요. 너무 힘들어하기도 했고 몸도 좀 안 좋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5시에 딱 퇴근을 하고 숙소에 이제 짐을 옮기러 가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저희가 인턴이 저 하나랑, 그때 당시에 인턴 조리사님이 한 분 지원을 갔는데, 너랑 인턴 조리사만 오는 게 아니라 사실 인턴 영양사가 2명 더 왔어야 했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사 3명이랑 조리사 인턴 1명이 왔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다른 지점에도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영양사가 저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방이 원래는 4인방을 준비해뒀는데 너 혼자 쓰게 될 것 같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진 별 생각이 없었어. 그래서 그렇구나, 너무 피곤하다, 마침 잘 됐다, 그냥 혼자 쉬고 싶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너무 좋죠, 가요, 이렇게 하고 쪽으로 이제 향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신식이긴 한데 오래된 연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연수원에 신식 건물이 있고 구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구건물은 거의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는 약간 그 빨간 벽돌 옛날 그런 건물이었고, 신건물은 물론 신건물도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그냥 다 편하게 보이는 그런 못해도 한 20년 됐을 것 같은 흰색 콘도 같은 그런 연수원이었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 흰색 콘도 같은 데에서 1층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짐을 옮기러 가는데 옮겨주는 선생님이 되게 모르는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 구건물이 있는지도 몰랐던 거죠. 구건물 있는 쪽으로 이제 데리고 가시는데 빨간 벽돌 건물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막 밖에 여러분 그런 거 완전 막 넝쿨땀 이렇게 있고 좀 관리가 안 된 그런 어중충충한 빨간 건물 벽돌에 도착을 했고 8층 건물인가 막 그랬는데 뭐야 왜 나 여기서 자? 약간 이렇게 된 거죠. 저는 신식 건물에서 잘 줄 알았는데 숙소가 빨간 건물 구식 건물이더라고요. 구건물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시는 말씀이 신식 숙소 기숙사는 지금 들어와 있는 연수생분들이 쓰고 있어서 방이 없어서 너가 이제 구건물을 쓰게 됐어. 조리사님이랑 하시길래 좀 꾸졌는데? 그때까지는 뭐야 진짜 꾸졌다. 뭐 이런 관리도 안 된 건물. 근데 피곤해. 약간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선생님을 따라 마지못해 들어갔죠. 근데 그 8층짜리 숙소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이제 그 제가 캐리어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제가 키도 왜소하고 막 좀 들고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팔 힘도 딸리고 아침부터 일해가지고. 근데 내 숙소가 5층인 거예요. 그래서 5층까지 그 짐을 열심히 들고 따라갔어요. 근데 이제 그 사관 선생님? 담당자님이 이제 5층에 방이 이렇게 있는데 5층이 복도식이었어요, 여러분. 기숙사의 복도식 아파트 알죠? 근데 기숙사인데 복도식인 거예요. 그래서 방이 한 5개 있었고 저는 끝방을 이용했습니다. 맨 끝방을 이용했는데 이제 거기 맨 끝방을 가면서 되게 으스스한 거야, 복도가. 저도 복도식 아파트에서 살아보기는 했지만 뭔가 관리도 안 되고 오돌톨톨한 그 바닥면에 이제 캐리어를 끌고 가는데 뭔가 으스스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여름이었어요, 여러분. 한 8월, 9월? 좀 쌀쌀한? 밤 되면 좀 쌀쌀한데 낮은 너무 더운 8, 9월쯤 여름이었는데 뭔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때부터. 나 뭐야. 좀 너무 시설도 별로고 음침하네. 이러면서 이제 방에 도착을 했고 방은 그냥 이렇게 제가 그림을 여기서 하나 그려서 넣어드릴까 하는데 여기가 이제 제가 들어가는 현관이면 바로 현관 옆에 화장실이 있었고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정면에 창문 통창 엄청 큰 게 있었고요. 그냥 원룸인데 양옆에 2층 침대가 2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창 바로 앞에는 책상 하나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관리자님이 이제 여기다가 짐 놓고 쉬어라 이러고 나가시더라고요. 저도 그냥 근데 음침한 거 뭐 이런 거 이제 너무 피곤하고 5시에 끝났으니까 사실 그렇게 밖에 안 어둡잖아요. 그래서 빨리 놓고 자야겠다 이러고 정말 캐리어를 필요한 짐만 싹싹싹 폼클렌징이랑 속옷 정도 같은 것만 싹 꺼내가지고 여기 창틀 왼쪽 책상 옆에다가 캐리어를 이렇게 그냥 쑥 밀어놨어요. 벽 쪽에다. 그리고 그냥 바로 씻고 양치하고 저녁 먹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잤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어디서 잤냐면 우측 침대에 1층에서 잤어요. 근데 한참 자는데 제가 물론 일찍 잤으니까 낯선 곳이기도 하고 그냥 불현듯 깰 수 있죠. 근데 진짜 자다가 탕 이렇게 깬 거예요. 근데 깼는데 머리맡에서 현관등 불빛이 주황색 불빛인데 주광등이 켜져 있는 거예요. 깜빡깜빡. 근데 순간 뭐지? 막 싶었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여기가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그냥 또 센서등이 고장났나 보다. 아니면 내가 자다가 뭐 완세를 해서 이렇게 저 주광등이 반응을 했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또 잤죠. 그냥 눈 감고 잤어요. 뭐 현관등 켜진 게 뭐 대수야. 우리 집도 옛날에 고장나서 켜졌어 이러면서. 근데 뭐 조금 더 잤는데 뭐 얼만큼 잤는지도 모르겠어. 바로 자고 난 지도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그 욕실 쪽에 제가 폼 클렌징이랑 뭐 이런 필요한 로션들을 이렇게 놨었거든요. 아침에 쓰려고. 근데 그게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 통들이 통통 통통통통통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길래 거기서 또 한 번 더 깼어요. 욕실에 왜 떨어지지? 내가 좀 잘못 놨나? 왜 떨어지지 저게? 근데 그때부터 뭔가 좀 기분이 싸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이렇게 봅니다. 근데 11시? 밖에 안 된 거예요.
그 5시부터 자서 난 6시간을 충분히 자긴 했지만 11시밖에 안 됐어. 근데 11시밖에 안 됐는데 떨어지니까 놀래서 깨기는 했는데 더 자야 되잖아. 어쨌든 나는 새벽 5시까지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 못해도 4시엔 일어났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무섭지만 또 그 당시에 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뭐 누구한테 전화할 거야 그 밤에.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이러고 핸드폰을 조금 더 하다가 무서워서 그냥 좀 다른 거 하고 깨어있는 친구한테 카톡도 좀 하고 근데 무섭다고는 굳이 얘기하지 않고 그냥 막 다른 얘기하고 너무 힘들다 뭐 이제 자야지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다시 잤어요. 다시 자는데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다시 자는데 현관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막 웅성웅성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뭐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 제가 또 깼어요. 근데 진짜 그때는 이제 좀 짜증이 나는 거야. 무섭기도 한데 막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니까 무서운데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같이 온 조리사 실장 오빠가 내 방 밖에서 통화를 하나? 뭐 새벽에 담배 피러 나와가지고 통화를 하나 싶었어. 그래서 저 새끼는 왜 내 방문 앞에서 저렇게 통화를 하지? 뭐야? 이런 생각이 짜증이 갑자기 들더라고. 내가 그때까지는 귀신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근데 이게 통화 내용이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소리는 크게 들리는데, 그러니까 뭔가 남자 목소리이고 현관 앞에 누군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내용이 이해가 가야 되잖아. 무슨 알아듣는 단어라도 하나 나와야 되는데, 모르겠는 거야.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진짜 뭐 이런 소리인데 그게 대화 내용이라고는 절대 모르겠고 소리가 작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부터 소름이 진짜 겁나 돋더라고요. 이건 진짜 뭐가 있다. 이건 진짜 뭐가 있다. 진짜 뭐냐 막 이러면서 근데 심지어 가위에 눌려가지고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야. 핸드폰을 보고 싶고 일어나고 싶은데 안 움직여지고 밖에 남자 목소리는 들리고 그래서 미치겠대요. 그래서 혼자 계속 주문을 외웠죠. 그냥 저거는 그 조리사 오빠다. 그 조리사 오빠가 지금 담배 피러 가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통화를 하는 거다 이러는데 뭔가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머리로는 아니 저거 사람 아니야. 저거 그 오빠 아니야.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가위에 계속 눌리는데 이제 가위에 눌렸으니까 눈만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가위 눌려보신 분 알겠지만 근데 개소름 돋는 게 제가 이제 창가를 보고 자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창가에 그 책상 왼쪽에 제가 캐리어를 이렇게 쭉 밀어놨었는데 캐리어가 벽에서 좀 떨어져 있고 그 벽이 이만큼 열려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고 왼쪽에 이제 모서리에 캐리어를 뒀는데 그 캐리어 벽 쪽이 이만큼 열려 있는 거야. 진짜 딱 나를 누군가 이렇게 앉아서 나를 볼 수 있을 만큼 이만큼 소름 돋아.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벽이 아니라 이렇게 붙박이장이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장롱같이. 근데 난 몰랐던 거야. 내가 그거를 자세히 보지 않았던 거야. 근데 원래는 열려있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근데 캐리어가 그 옆으로 조금 기울어져서 벽에 분명히 붙여놨는데 움직여 있고 붙박이장이 이만큼 열려 있는 거예요. 딱 내가 누워있는 위치에 나를 볼 수 있을 만큼.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진짜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진짜 막 식은땀은 줄줄 흐르고 창밖에 달빛은 또 얼마나 환하던지 그 상황이 보이니까 이 가위에 무조건 깨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깨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고 기억도 사실 지금 너무 끔찍해서 너무 놀라서 그런지 기억도 안 나고 제가 일어나기 전에 진짜 가위를 깨기 전에 현관등이 또 켜졌어. 그 현관에 있던 등이 주간등이 탁 켜져가지고 거기서 내가 이제 미친 듯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든 일어나서 유니폼만 싹 챙겨가지고 달려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 1층 식당에 그냥 도착을 해요. 그래서 그냥 문 열고 들어가요. 진짜 막 너무 식은땀이 흘리니까 근데 다행히도 이제 새벽 4시, 5시부터 조식이 시작이지만 이제 2, 3시부터 아침 준비를 하시는 조리실장님들이랑 이제 선임 영사님들이 엄청 일찍 출근을 한 거야. 이게 여러분들 연수생들이 체육 선수들이었거든요. 양이 많아 먹는 양이. 그래서 다행인 거야. 엄청 일찍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완전 식은땀 흘리면서 들어가니까 뭐 윤땡아 너 왜 그래? 너 되게 아침 일찍 뭐 출근한다. 군기가 바짝 들었네 이러는데 막 내가 이 귀신을 봤다고 얘기도 못 하겠고 그래서 네.
너무 출근하고 싶어가지고 걱정돼서요. 아침에 어제 일찍 자가지고 이러면서 혼자 그냥 막 식은땀 흘리면서 진짜 다행이다. 진짜 어른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뭐 이 생각을 하면서 화장실에서 유니폼을 갈아입고 아침 배식을 하고 정신없이 이제 배식을 하고 밥을 먹어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완전 넋 나가서 이렇게 아침밥을 먹는데 어제 저를 인도해 주셨던 관리자 아저씨가 건물 관리사 아저씨? 소장님? 하여튼 뭐 그분이 이제 맞은편에서 밥을 드시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제 잘 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러니까 그 아저씨가 창문은 안 봤지? 그래서 어떤 창문이요? 그 통장이요? 이랬더니 왜요? 왜요? 내가 막 이러니까 아저씨 그러는 거야. 청소부 아줌마들이 그 구건물 가끔 이제 저처럼 뭐 지워놓으시거나 뭐 날씨가 안 좋으면 그 건물 연수원 관리자분들이 쓰신대요, 직원분들이. 근데 이제 청소하러 가면은 저녁에 청소를 하거나 뭐 새벽에 청소를 하러 가면 너무 놀라서 나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다고. 네? 이러니까 그 창문에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손바닥 자국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건물 높이가 절대 그런 높이가 아니고 누가 어떤 미친놈이 가가지고 자면서 손바닥을 거기 찍겠어요. 근데 청소하러 갈 때마다 그게 찍혀 있는 방이 있고 그리고 가서 자면은 가위에 꼭 눌리고 이런 방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방이 생각해보니까 애기용 회사님 방이었다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졸라 웃기지 않아요? 그런 방을 어떻게 애들을 재울 생각을 해? 근데 이제 말하시는 게 늘 쓰던 방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영양사가 3명 올 줄 알고, 뭐 이제 다 같이 자면 괜찮을 줄 알고 그 방을 뒀는데, 이제 저 혼자 오게 된 거고, 그리고 뭐 그냥 별 생각이 없었대요. 그냥 좀 그런 기가 약해서 그러신 분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별일 없겠지. 그 아저씨도 뭐 귀신이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냥 저를 넣어드렸던 건데 이제 저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밥을 먹고 있으니까 뭐가 있나 싶어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진짜 실제로 뭐가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냥 당황해서 그냥 뭐 저도 기가 좀 약했나 봐요 막 이러는데 이제 옆에서 밥 먹고 있는 인턴 오빠한테 오빠 혹시 어제 담배 피러 내 방 앞에 왔었냐고 왜 이렇게 통화를 새벽에 하냐고 이랬더니 오빠가 그러는 거야. 어? 나 너랑 층수가 달라. 나는 8층에서 잤는데? 8층? 나 너 어디서 잤는지도 몰랐어 이러는 거야. 그 관리사 아저씨도 일부러 저랑 물론 그 오빠를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남녀가 어디 방에서 혼자 따로 자고 뭐 어디서 자는지 알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그 오빠한테 얘기를 안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방 소개해줄 때도 그 오빠는 일을 마저 하느냐고 저 먼저 가서 들어갔었거든요. 그럼 그 남자는 대체 누구였던 거야? 그 건물에 나랑 그 오빠밖에 안 잤다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그날 1박 2일에 일을 다 치고 이제 집 오는 길에 그 다른 인턴 친구한테 전화를 해요. 이제 저 뒤에 올 2명의 친구들이 있으니까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 친구들이 저랑 같이 와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안 왔으니까. 그래서 전화를 하는데 그 친구들한테는 차마 이 방에 뭐가 있다고는 얘기를 못하고 그냥 일이 힘들다. 뭐 만약에 지영이랑 뭐 민수 뭐 슬기 이렇게 온다고 하면 다 같이 와서 잘 자라. 뭐 술 있으면 술 먹고 자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돌려서 말을 했는데 그 친구랑 이제 연락을 끝내고 집 가는 길에 저가 오기 전에 이제 이 방에 묵었던 친구한테 연락이 와 인턴 친구한테. 근데 그 친구는 원래 혼자 여기서 지내기로 했던 친구고 그 친구가 이제 자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방을 이용했던 건데 그 친구가 전화를 와서 그러는 거야. 윤땡아 너 잘 잤어? 일은 괜찮았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 친구가 장미면 야 장미야 나 진짜 너무 무서웠어. 나 거기서 가위 눌리고 이상한 꿈 꿨잖아. 막 그리고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형광등도 반짝거렸어. 이러는데 장미가 그러는 거야. 야, 윤땡아, 사실 나도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 오기 전에 나도 거기서 잤는데 너무 무서웠다는 거야. 그 친구가 교회를 엄청 독실하게 믿는 친구인데, 저랑 똑같은 일을 겪었고, 형광등에서 반짝거린다거나, 뭐, 샴푸나 뭐 이런 게 떨어진다거나, 무슨 밖에서 누가 웅얼웅얼 소리를 계속 낸다거나, 그래서 그거를 겪어가지고 주기도문 뭐 기도문을 외웠대요. 근데 그 남자 목소리로 기도를 거꾸로 따라했다는 거야.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그래가지고 그
친구도 제대로 잠을 못 자고 뛰쳐서 나가서 새벽에 또 일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차에서 잤나? 그 친구는 차가 있어가지고 차에서 잤다 그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가 이제 다음날 근데 혼자 오게 된 상황을 들어가지고 차마 얘기를 못했대요. 무서워서 잠을 못 잘까 봐. 근데 이제 잤다고 하니까 다음날 돼서 걱정돼서 전화를 해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건 뭐가 있는 것 같긴 하다. 이게 나만 겪은 일이 아니면 일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그 다음날 온 친구들은 뭐 두세 명씩 자서 그런 일을 안 겪은 것 같은데 별다른 얘기는 없었는데, 저랑 그 장미라고 칭한 그 친구 일, 그리고 그 전에 있던 청소부, 그리고 관리자 아저씨가 다시 물어볼 정도의 그런 빈도가 있는 숙소라면 뭐가 있는 숙소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다들 그런 괴담 있잖아요, 여러분. 뭐 그 묘터가 원래 뭐 공동묘지였다, 뭐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되게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 묘지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되게 유골이 많이 발견됐다. 그 터도 약간 그런 얘기가 있는 터가 있는 연수원이기는 한데, 그냥 뭐 저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진짜 귀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마냥 했었는데, 제가 이런 일을 한 번 겪고 나니까 어쩌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좀 기가 안 맞는, 그러니까 굳이 귀신이라고 칭하긴 뭐하지만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사람이 좀 착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간한테는 기가 좀 맞지 않는 그런 장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다시 하니까 너무 무서운데, 아무튼 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서운 일 겪으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그래서 귀신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살고는 싶지만, 어떻게 보면 또 있다라고도 싶고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오늘 저의 무서운 이야기설은 끝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셨나요? 별건 아니었지만 전 너무 무서운 경험이었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름 시작되는데 점점 더워지는데 몸 조심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